다음에 이제 넘어가고 그냥 쭉 보시면 돼요. VOA 워싱턴톡은 아주 고퀄리티 예, 방송이기 때문에 예, 100분 쇼보다 100만 배는 더 훌륭한 방송입니다. 저는 100분 쇼 안 봐요, 여러분. 예, 다른 사람들은 뭐 100분 쇼, 뭐 엠빙신 100분 쇼 맨날 저는 예, 예전 그 유시민인가? 예, 손석규 뭐 유시민 이런 애들이 사회자 볼 때부터 저는 안 봤어요. 그 전까지 정운영이 사회 볼 때까지는 인드라가 백분쇼 봤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백분쇼가 괜찮았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뭐 유시민과 따이 같은 촉새가 백분쇼 이런 거 하는 거 때부터 엠빙신도 막가고 백분쇼도 막갔어요. 볼 필요 없어요. 그 백분쇼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본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의식 수준이 굉장히 낮다는 얘기예요. 예, 머리에 든 게 없다는 겁니다.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어디 가서 누가 백분쇼 측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수준 되게 낮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렬형 우주항공청 우주경제청 우주항공청 이게 공약이죠. 성렬형이 이런 것들이 세계하다 이거 세계한 미션. 성렬형이 이런 공약을 괜히 내건 거 아니다 여러분들. 국제 정세 속에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우주항공청 왜 문전비 때 실패했던 그 달 탐사가 왜 성렬형 때 성공했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렬형이 나로 그 저기 뭐야 고흥까지 내려가가지고인가 거기 뭐 우주 발사 일부러 거기 안 간 거야 성렬형이.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문전비 만약에 지금 지명 정권이 탄생했다면 여전히 한국은 달 탐사 못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잘 돌아가고 있죠. 그래도 만약에 지명이 정권이라면 문전비 정권, 지명이 정권, 반쪽미당 정권이 지금 잡고 있다면 대한민국 달에 못 가요. 내가 장담할게 인드라가. 만약에 재수가 없어가지고 운이 없어 대한민국 국군이 없어서 반쪽미당한테 걸려간다. 그러면 달궤도 돌던 로켓가 무슨 불의의 사고를 맞을 수도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되길 바라야죠. 성렬형 국정수행평가 쭉 보시면 되고 저는 뭐 리얼미터나 그 한국갤럽을 뭐 이렇게 다른 여론조사 기관보다 더 우월하게 보는 건 절대로 펴쓰면 안 되죠. 아닙니다. 그냥 매주마다 꾸준하게 발표하는 그냥 전통 있는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다 50보 100보죠. 그런 점을 참조하고 그냥 참고만 하세요. 여론조사는 여론조사는 참고만 하고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 지지율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 리얼미터는 대통령 지지율, 그 다음에 한국갤럽은 당 지지율 이렇게 이런 면들이 조금 더 인드라가 볼 때 정확한 건 아니고 좀 인드라가 나름대로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볼 때 뭔가 현실을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데가 상대적으로 둘 다 마찬가지지만 한국갤럽이 조금 더 정당 지지율에 대해서 늘어볼 때는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더 현실적이라고 보고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대통령 지지율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현실적이다. 둘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러분 참고만 하세요. 인드라 얘기했잖아. 인드라의 관점에서 현재 성렬형 지지율은 문전비 때 통계 조작식으로 한다면 현재 성렬형의 지지율은 75%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문전비식으로 리얼미터가 발표했다면 문전비 때 리얼미터가 압력 받았잖아. 어쨌든 그래가지고 물론 리얼미터가
한국갤럽도 다 큰 그림에서 국유본의 큰 그림 속에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문전비의 압력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 그건 또 오해 여지가 많으니까 인들아 그런 것들은 좀 발언을 수정하고, 하여튼 국유본 관점에서 그런 큰 그림 속에서 문전비 때 그 식으로 만약에 성렬형의 지지율을 지금 얘기한다면 75%가 지금 성렬형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 문전비 때 막 70% 60% 뭐 이렇게 넘었잖아요. 그럼 거기서 35%만 빼면 돼요. 35%. 35%를 빼면 되고, 당대 당 지지율 같은 경우는 15%를 빼면 돼요. 15%. 제가 볼 때 예를 들면 뭐 반쪽민주당 지지율이 뭐 60%다, 50%다 막 그랬잖아요. 15를 빼면 돼요. 15 정도 빼면 대충 견적이 나오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거품이 있느냐? 없어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물론 절대 지지율, 상대 지지율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역시 이것도 거품이 있긴 한데 뭐 문전비에 비해서는 뭐 거의 그냥 국제관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제관례예요. 이든영이 지지율 뭐 40%인데 진짜 미국 시민들 40%가 이든영 지지할까요? 그렇진 않아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것도 근데 그래도 미국 여론조사는 굉장히 냉정한 편이고 가장 현실적이고, 한국 여론조사는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지지율이 그 당시에도 그 지지율이 맞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100% 투표율이 75%잖아. 75%. 그 100%로 여기고 이렇게 잡는 거죠. 국민들하고 얘기 많이 했으니까 이거 넘어가고요. 뭐 지명이 이건 인들하고 때 역풍 맞은 것 같아. 막 플래카드로 김건희를 수사해라. 엠빙신이죠. 이럴 때마다 등장하는 녹취로. 3대 윤나땡 성렬형이 나오면 땡큐. 그때 인들아 성렬형 당선되겠네. 김건희 녹취로 때 나왔을 때 이거 뭐 또 엠빙신이 한 건 해줬네.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보면 엠빙신이 흔히 하는 농담 있잖아요. 애국우파. 추미애가 애국우파이듯이 엠빙신이 애국우파고, 지명이와 대깨틀당 몇 달이 애국우파예요. 계속 얘네들 헛질하라고 있잖아. 윤미향도 애국우파지 뭐. 제국이 그렇게 따지면 제국이가 가장 훌륭한 애국우파인가? 어쨌든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유회에서도 고령화 한국 무임차 논란 지난번에 언급했죠.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게 뭐 표에 어르신 표에 영향 주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거는 여론에 4050 한국의 4050들은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약간 숫골통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손에 안 보려는 약삭받은 어르신 세대가 누렸던 것들은 고스란히 받아가면서 2030한테는 안 주려고 하는 대표적인 게 뭡니까? 고용세수 주장하고 그냥 뭐 청년 알바 챙겨주는 듯 하면서 사실은 정규직 급여 이런 거 더 챙기려고 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말로만 비정규직 이런 애들, 여기에 4050 꼴통이에요. 꼴통 숫꼴통. 얘네들의 그런 이 사고방식을 이 6070 세대에게
적용해서는 안 돼요. 대한민국 60, 70 세대들은 자기들이 약간 손해 나더라도 대한민국 그 전체적으로 집단주의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된다 여기면 지지합니다. 이런 거 소소한 거 신경 안 써요. 대한민국 노인을 믿어보세요. 이런 문제에서 이 지하철 그 버스 이 문제에 관해서 지금 뭐 세훈이 형, 원일이 형 그리고 뭐 이렇게 그 대한노인회 이런 분들이 자꾸 계속 수시로 얘기하고 있답니다. 훌륭한 좋은 결과가 나올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60, 70 세대가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이 대한민국을 건설하신 분들이에요. 소소한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정말 믿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명이 전 그렇게 따로 그냥 수꼴통들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알아서 버틸 거예요. 국기본이 필요해서 지명이 또 이렇게 벼랑 끝까지 몰고 갔죠. 그러다가 이제 약간 살려주고 또 벼랑 끝까지 몰고 갔다가 살려주고 계속 그럴 거라 봅니다. 그래서 지명이가 계속 그때마다 지명이는 살아나는데 지명이 측근들이 하나씩 자살하거나 사라지거나 지명이가 모르오 나 쟤 누군지 몰라 전화 한 통도 안 걸었어 모르는 사이야 그러면서 찢어지고 그게 계속 반복될 겁니다. 다음 차례는 누굴까 이런 식으로 계속 꼬리 자르기를 하겠죠. 지명이는 지명이 걱정하지 마세요. 지명이 살아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국의원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인국 사람들이 중도 성향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지명이 대단한 거 아니냐. 저렇게 버티는 게 저런 거 버티는 것도 능력 아니냐. 국의원이 뒤에서 마지선을 딱 잡고 지명이를 딱 컨트롤하고 있으니까 저게 가능한 거죠. 지금 지명이도 방법이 없어. 쟤도 믿을 거라고 이제 국의원밖에 없거든. 왜냐하면 내가 얘기했잖아. 지명이도 국의원 인물이라고. 국의원이 꽂아놓은 애이기 때문에 쟤도 지명이도 지금 국의원만 바라보고 있어요. 쟤는 계속 저렇게 갈 거야. 걱정하지 말아요. 지명이 잘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김태우 강서구청장이죠. 요즘 너무 일 잘해요. 강서 구민으로서 이제 제2의 고향 저한테 이제 거의 30년째 살아가는 이 강서 구민으로서 김태우 강서구청장 너무너무 일 잘하고 있어가지고 강서 시민들 사이, 강서구민 사이에서도 지금 만약에 차기의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나온다면 그건 50% 성혜령 덕분, 세훈이 형 덕분, 그 다음에 김태우 덕분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333 성혜령 덕분 3, 세훈이 형 덕분 3, 그 다음에 김태우 강서구청장 덕분이 3, 이 정도로. 그럼 나머지 1은 뭐냐? 1은 전반적으로 국힘이 여러가지로 유리할 수 있는 여러가지 그 자잘한 변수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감자. 중건이. 중건이가 요즘 뭐 정론을 펼치고 있죠. 중건이가 또 이런 건 잘해요, 여러분. 참고하시게. 중건이가 자유좌파잖아요. 중건이. 그 다음에 세운형. 뭐 알뜰교통카드 원희룡. 이런 거 있는 줄 몰랐어요,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세 앱, 전세 사기. 그래서 이 전세 사기 이러한 것들은 결국 이것도 운전비 탓이죠. 그러나 이것들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건 전세란 개념은 전 세계에서 한국만 유일해요. 한국만 유일한 게 다른 나라는 다 월세예요. 그래서 김치와 바게트 그 프랑스 파리 출신인가 그 김치와 바게트 프랑스 여성이 뭐라고 얘기해요? 한국은 돈 모으기가 좋다. 왜? 프랑스에서는 월세 아무리 복지가 잘 되면 뭐합니까? 파리에 살려면 월세가 엄청나요, 여러분. 구애받아서 세금 내고 월세 내고 엄청나게 비싼 전기세, 물값 이거 다 내면요 남는 게 없어요. 반면에 한국은 어때요? 전세 구하면 되죠, 전세. 한국의 전세 이 개념은 국유본이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거 없애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신현송 이제 자타가 인정하는 신현송,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실전 행정가인 그 신현송도 전세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어쨌든 간에 이 전세 사기 이런 것들은 운전비 탓이고, 그리고 이제 이들아 늘 강조하는 건 부동산 3대 원칙.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박정희 정신으로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혁신을 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한동훈. 저 친구 권 씨는 인드라 얘기를 안 할게요. 인드라도 자유파쇼 시절이 있었으니까 원래 저렇게 갑니다. 뭐든지 그냥 옛날에 경력으로 한 번 이렇게 떠가지고 한 번에 그 경력으로 평생 먹고 사는 거죠, 사람이. 그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한번 한번 탁 떴다가 그걸로 그 명성으로 다 먹고 사는 거죠, 원래. 그래서 뭐 인드라가 웃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좀 실망스럽네요.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선을 넘어, 애들이. 선을 넘어. 그래서 또 한동훈 법무장관, 이 친구, 어쨌든 간에 한동훈 법무장관은, 어쨌든 간에, 차기는 어렵고, 어쨌든 차차기를 해서 차차기의 한시잖아요. 70년대생이고, 그러니까 차차기를 유력한 사람이다. 굉장히 쿨하네요, 쿨. 국제 감각이 있고, 쿨하고, 상당히 매력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화랑이 한국은 신분 상승하기 좋은 나라다. 그런 셈이죠. 참고하고 보시면 되고,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젊은 시각의 홍석준 MBC 3노조 공연, 이제 이게 노조마다, 그러니까 그 민주노총, 한국노총 뭐 이런 것처럼 노총에마다 노조를 가질 수 있죠. 이런 것들은 프랑스에서 그런 게 보통 나오는 건데, 어쨌든 그렇고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계성 사제 성폭행당한 자매님의 한 맺힌 저주의 세월. 이런 일이 있었군요. 저는 천주교 신자분들에게 좀 묻고 싶네요. 이것이 정말 일반적인 것인가?
어쨌든 현재 한국 천주교를 살리고 있는 분은 이계성 평신도다. 천주교에서 대대적인 평신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암흑에너지, 신박과학, 지식보관소, 물,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재미삼아, 서박사, 암흑루판 이런 거, 암흑루판. 그래서 요게 이렇게 평양, 해주, 그 다음에 연평도, 목포, 요쪽 있죠, 요쪽 라인, 그 다음 제주 쪽, 여기에서 한국 지진이 많이 나고, 근래에는 포항에서 좀 났지만, 하여튼간에 여기가 가장 지진이 한국에서 큰 지진은 없더라도 항상 일어나는 암흑루판 지진이 있습니다. 뭐 지진으로 검색하면요, 이렇게 북한 이렇게 해서 평양, 해주, 연평도, 그 다음에 부산 앞바다, 목포 앞바다, 신안군 이쪽 있죠. 그 다음에 제주 이쪽으로 조그마한 지진이 있다. 평양 대지진 국토전략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얘기. 이 친구 인드라가 좋아하는 게 요런 거. 이렇게 뭔가 퍼펙트한 이런 것들을 인드라가 재밌어 하고 있다 이거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경제 관련돼서는 인드라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냥 큰 전략적으로는 비트코인 시련이 있어도 오른다. 전략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원칙 계속 가져가고 있고요. 전술적으로는 뭐랄까, 어쨌든 한 22,000달러, 지금 막 25,000원 터치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2만 달러,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 22,000달러까지는 떨어줘야 다시 3만 달러까지 가는 그림이다. 쉬어가야죠. 더 오르려면 쉬어가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한 22,000달러까지는 열어두고 보셔야 되겠다. 뭐 그러니까 업비트 기준으로는 3천만원. 근데 언제 사든 여러분 그냥 비트코인 사셨으면 그냥 어지간하면 팔지 마세요. 다른 건 팔아도 돼. 이더리움이나 이런 건 팔아도 되는데, 어지간하면 비트코인 그냥 시세차 놓이고 갖다 치셔도 되는데, 그냥 비트코인은 그냥 한번 믿고 사셨으면 그냥 쭉 가세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단타 치실 분 단타 치시고, 어쨌든 조정이 필요하다. 그런 거에 다들 공감하실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제가 뭐 차트 이렇게 딱 보니까 뉴스 같은 거 다 핑계예요. 제가 볼 때 뉴스 같은 그냥 자기 길 가. 그냥 기술적 차트대로 가. 그냥 정직하게 가. 정직하게. 제가 볼 때 그래서 뭐 연준에서 뭐 예를 들면 50p 올린다. 악재잖아요. 악재 맞고. 근데 재무부에서 돈 푼다 이거야. 국유본이 통화량을 조절하면서 금리가 올라가면 그만큼 통화량 풀고, 금리가 내려가면 그만큼 금리를 조금 통화량을 약간 줄이고, 요거 계속 하면서 미국이 그냥 요즘 노 랜딩 나오잖아요. 미국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미국 경제, 다른 나라는 좀 타격받겠지만 미국 경제는 이런 식으로 가면 내년 대선까지 가고 갑니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러시아 전쟁도 어쨌든 올해 아니나 내년 초에 끝날 것 같고, 제가 볼 때 뭐 여러 가지로 뭐 하여간 인드라 볼 때는 큰 그림에서 국유본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식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조정이 있겠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올해는 그냥 주식이나 코인이나 떨어지면 사고 그러시면 돼요. 떨어지면 사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볼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떨어지면 사라. 그 다음에 전문가와 지문가, 베리타시움, 아주 타당한 환경, 많은 반복, 적절한 피드백, 주도적인 연습. 이거 여러분들인들아 이거 스포일러 안 할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주 베리타시움 훌륭한 유튜브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쭉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스포일러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베노미क्스가 저희가 이거 얘기한다잖아. 이것도 굉장히 인드라가 여태까지 주장한 것과 같죠. 반쪽 아베 노선이 에서 벗어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급격한 변화보다는 반쪽 아베파가 여전히 상당히 대세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절묘한 줄타기적 일본은행 총재 차기가 선정됐다. 인드라 볼 때도 훌륭한 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경제 죽지 않았습니다. 이거 국유원이 뽑은 거죠. 한국은행장도 국유원이 임명하듯이 일본 은행장도 국유원이 임명해요. 이 국유원이 이런 인물을 임명했다는 건 기시다 정부에 대해서 국유원이 신임한다는 거. 성렬형처럼 기시다 정부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 국유원이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훌륭한 일본 은행장이 나왔다는 것은 한국에서 지금 현 은행장, 한국은행장 또 인드라가 이창용 굉장히 잘된 인사거든요. 구현 임명했습니다. 이창용, 그 다음에 이 일본은행 총재, 이런 것들을 보면 일본 경제에 걱정할 필요 없고 한국 경제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일본의 어쨌든 일본 경제, 요즘 일본 경제나 한국 경제나 무역 적자, 경상 적자, 뭐 이런 것들의 초유의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럴 때 만약에 지명이 같은 애들, 문준비 같은 애들이, 이런 애들이 만약에 지금 정권 잡고 있다 봐요. 외환위기 생깁니다. 대한민국에서 외환위기 안 생길 거라고 구현을선 자신있게 얘기하지만, 만약에 지금이 문준비 파쇼 정권이거나 지명이 정권이라면은 대한민국 벌써 그 디폴트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아셔야 돼요. 수고통들은 이런 얘기를 이해를 못하죠. 여러분 지금 성렬형이 대통령 된 거, 국의원이 성렬형이 대통령 임명한 거를 여러분들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명이 안 뽑은 거 여러분도 고맙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그 다음에 김현석, 뭐 이런 거 쭉 보시면 되고,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가 좀 오르지만은 제가 볼 때 인드라가 얘기했잖아.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인드라가 항상 얘기하는 게 금리 인상 인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화량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드라가 강조했던 게 뭡니까? 또 전 세계 99%는 순수한 금융거래다, 외환거래. 그래서 달러 인덱스를 중시한다. 달러 인덱스가 지금 강달러죠. 그냥 100을 넘으면 강달러라고 보고, 99, 이제 들어볼 때는 이제 전에도 저기 생각나네. 95에서 99, 딱 적정선은 97, 이 정도로 보고 달러 인덱스. 그래서 이런 거 1, 2 차이는 큰 문제가 안 된다. 어떤 흐름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전술적으로 약간의 변화가 있는 거를 여러분들은 미세한 것들은 놓치지 마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 부오나세바 축구 김민재 요즘 축구 잘하죠. 또 부오나세바가 또 이제 역사 설명 이태리 역사 재밌게 얘기해 주는 것도 고맙고, 그다음에 김치와 바게트. 예. 프랑스 파리 여성인데 해병대 한국 해병대 남편 따라서 왔다.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지금 외노자로 공장에서 일한다. 뭔가 재밌잖아요. 어쨌든 김치와 바게트 재밌게 봤고, 뭐 그다음에 불꽃 받침 블랙핑크 또 이렇게 커버하는 태국 친구들. 꼬마들이 뭐 이렇게 하면 재밌잖아요. 재밌게 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12시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마자세.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